자, 이번 시간에는 첨단 바이오법, 바로 첨생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첨생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통과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요 K바이오주들이 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높게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최근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첨생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요 관련주 찾기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하기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첨단 바이오법 관련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럼 첨단 바이오법 그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첨단 재생 바이오법,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하는데요. 자,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, 자,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, 바로 요 내용이에요. 요 부분. 이 첨생법이라는 것 때문에, 요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, 요 첨생법이 시행이 되면은,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간이 3년에서 5년가량 단축이 된다. 그래서 이제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이제 요 핵심이라는 내용이죠. 네.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 점인데요. 네, 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첨단 재생 의료가 있고요. 첨단 바이오 의약품 이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첨단 재생 의료라는 거는 뭐 바로 이런 내용이죠. 세포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, 조직 공학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말하고 있고 첨단 바이오 약품에는 세포 치료제,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, 뭐 조직 공학 제제, 그리고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, 융복합 제제,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세포 조직, 유전 물질 함유하는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용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치료 그리고 유전자 치료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허가가 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요 내용입니다. 조건부 허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 임상 후에 시판 조기 허가된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첨단 바이오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, 이렇게 이제 그 내용 뭐 제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선 심사라는 게 있고요. 그래서 암과 그리고 희귀 질환 치료제는 우선 심사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조건부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 임상 후에 시판이 조기에 허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이 허가제도 관련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콕 집어서 이제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요 관련된 그 뉴스를 하나 캡처해 보았는데요. 이 제목에 구분 음성 넘은 첨생법, 그래서 K바이오 가속 페달을 밟는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4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고, 그리고 희귀 질환 환자, 그리고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.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고요. 자, 그리고 내용을 이어서 보면은, 이제 유럽은 2007년도에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19년이니까,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좀 있어요.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좀 따라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이상, 이게 이제 우선 의약품을 허가를 해주는 조건부 허가,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.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상 이상이 진행된 그런 의료 제약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좀 잘 눈여겨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 선진국들은 2007년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2014년 그리고 미국에서 2016년 자 유럽보다도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늦었긴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늦지만
지금 이제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거.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렇게 늦게 이렇게 따라 붙어도 상당히 뭐 저력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이런 국가들을 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업계는 당연히 뭐 일제히 환영을 했죠. 예. 근데 이제 요즘에 그 터졌던 인보사 사건이 있었는데, 그래서 제2의 인보사 방지가 관건이다. 뭐 이런 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, 뭐 보면은 이제 줄기세포, 배아줄기세포,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죠. 여기 줄기세포 치료제,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. 뭐 그러면서 이제 파미셀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, 여기 NK세포도 있고요. 그러니까,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요 줄기세포 관련주가, 요 바로, K바이오, 그리고 첨단재생법, 첨생법 관련주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첨생법 관련주들을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, 지금 뭐 몇몇 종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. 자, 요들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일단은, 네, 일단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몇몇 종목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, 뭐 MGM 플러스도 보이고요. 예, 영인 프론티어, 뭐 파미셀, 메디포스트, 예, 그리고 뭐 강스텐 바이오텍, 뭐 차바이오텍, 뭐 이렇게 나오는데, 자, 이거 보시는 바처럼 뭐 어때요? 다 줄기세포, 뭐 이런 내용이죠. 바이오 기업이다, 뭐 세포치료제, 세포치료제, 줄기세포치료제, 줄기세포치료제, 뭐 다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요 첨생법 관련주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. 뭐 제가 뭐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뭐 다, 뭐 나열해서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.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 한번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여기 뭐 MGM 플러스 차트가 보이는데, 자 차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어떤 종목분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, 자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줄기세포 관련주들, 줄기세포 관련주들하고, 그리고 면역항암제, 면역항암제. 이렇게, 두 가지 섹터가 거의 뭐,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거의 대부분 이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, 거기다가 또,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포함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들 종목들만 하더라도 뭐, 대충 봐도 뭐 수십 종목이 넘죠.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또 요 첨생법 관련주로서 뭐 대장주로서 움직이느냐,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, 이런 좀 관련주 찾기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뜨겁게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벌써 요 첨생법 관련주, K바이오 관련주로서 이슈가 됐던 것이 여기 이제 수익률 순으로 나오는데, 뭐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, 뭐 이렇게 파미셀도 그렇고 10%가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고, 여기 면역항암제 관련주에서는 이수에치스라든지 셀리드, 녹십자 랩셀 등이 뭐 4% 이상 이렇게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뭐 현재 이런 관련주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이런 관련주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면밀히 좀 자료를 모으시고 찾아보시고 해서 아까 제가 힌트는 다 드렸으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실제 차트를 보면서 뭐 종목들 제가 흐름을 몇몇 종목들 뭐 대표적인 그 첨생법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만 차트를 보면서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MGM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, 자 MGM 플러스가 오늘 역시 그 첨세법 그 관련 이슈 때문에 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. 뭐 보시는 것처럼 차트는 일단은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는데, 다행스럽게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. 최근에 이제 MGM 플러스가 첨세법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해결될 가능성, 요게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급등을 요 부분에서 보였다가 그게 또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렸고,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 시장도 안 좋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는데, 그러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형성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오늘 장대 양선을 만들면서 21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.
다만 이제 역배열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이 고점 부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, 네, 또 이런 자리, 이런 데서 단기적인 어떤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의 그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,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좀 고점 대비로 본다면 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첨생법이 통과가 실제로 돼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관련된 업체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그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. 다만 차트상에서는 이제 외바닥권에서의 터닝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가다가도 좀 조정을 받는 네, 그런 느낌이 좀 나올 거예요. 네,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차트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 전 고점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엠젠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메디포스트라는 종목도 있죠. 네, 메디포스트. 자,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, 뭐 제대열 보관이라든지 이제 건강 그 식품 판매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 업체죠. 자,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.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역별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좀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뭐 가격적인 매트가 형성이 됐고요.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제 21선 정도, 21선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지난번에 저점이 형성했던 자리하고 이제 겹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 가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좀 나올 거예요. 기술적으로 이 정도 구간을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줄 수 있겠고, 역시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이 첨셈법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주목해서 좀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. 네, 메디포스트였고요. 뭐 그리고 뭐 파미세에 대한 종목도 있어요. 네. 뭐 차트는 뭐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.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역배열 구간으로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고, 뭐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메디포스트보다는 좀 차트가 좀 강하고요. 네,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죠. 역시 뭐 21선을 오늘 좀 돌파를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단기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걸 좀 요 부분에서의 저항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. 역시 중기적으로는 파미셀도 역시 매력도가 있다. 네,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도 있죠. 차바이오텍 역시 뭐 차트는 뭐 비슷비슷해요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 네, 뭐 그런 업체이고, 뭐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. 역시 뭐 기술적으로는 뭐 21선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뭐 흘러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21선을 뭐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, 돌파하고 나서 또 지지가 되느냐, 이걸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5일선 좀 회복한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차바이오텍. 뭐 그리고 이제 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도 있겠죠. 네이처셀. 이 종목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,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뭐 주가는 뭐 계속적으로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고, 뭐 그나마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좀 바닥을 좀 횡보하는, 아까보다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아까 그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계속 이제 떨어져 있는 과정에서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이 종목이 이제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한 달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최근에 이제 포착이 되거든요.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종목보다는 약간 강하다,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것 같고요. 역시 21선을 좀 살짝 돌파를 시도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거래량이 터졌는 이 자리, 이 라인대를 여하히 돌파하느냐,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여기만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예측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종목들 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, 지금 뭐 제가 이제 몇몇 종목들만 골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들을 참고해서, 차트를 참고해서, 지금 아마 이제 바이오 종목들,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 바이오 종목들, 줄기세포, 그리고 면역 항암제 요 관련주들이 아마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종목들과
거의 뭐 유사한 그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 외에 더 나은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아까 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뭐 임상 진행 중인 그런 종목들에서 아마 좀 뭔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. 뭐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이상 첨상법 관련주, 첨단 바이오법이죠. 요 관련된 종목들, K바이오,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고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